자, 일단 14페이지 요 고전소설 먼저 볼 겁니다. 고전소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소설 문제를 같이 안 보고 소설 같이 볼 건데 소설 맨 앞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는데 이제 지난번에 봤던 거는 그냥 좀 빠르게 보는 정도로 해가지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날 공예 부자가 대궐에서 숙지가 있는지라 라고 해서 자, 지금 우리가 소저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잖아, 맞죠? 자, 그런데 이 소저의 이름이 오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공예 부자가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소전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소전의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자신의 남자 형제가 지금 대궐에서 숙직하는 지락에 대궐에 가 있는 거야. 거기 가가지고 숙직하니까 지금 집에는 누구 혼자 남아있어? 소저 혼자 집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 상태로 이제 잠에 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소저가 홍면 정신을 수집해서 지금 누웠더니 비몽사몽 중에 한 부인이 나왔는데, 자, 이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꿈속에 나왔는데 내가 너의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내가 너의 어머니라 너희 남매가 강고에 쌓여 있을 적에 세상에 버림에 나의 면목을 모르니라. 자, 그래서 지금 너네가 이미 그 완전 애기일 때 나는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너네 내 얼굴을 몰라. 근데 난 니네 엄마야 라고 얘기하면서 내 어두운 하늘에서 슬퍼함을 맞이 아니하더니 이제 간인이 흉악한 재앙을 빚어내매 라고 해서 여기 표시 좀 해줍시다. 자, 간인이 흉악한 재앙을 빚어내매. 자, 그래서 간인이라고 하는 건 간사한 사람, 나쁜 놈이다, 그쵸? 자, 이 나쁜 놈이 흉악한 재앙을 만들어내는데 너의 남매 보전하기 못하게 되며 가문의 위태함이 누랑 같아서 집에 붙들미 네 손에 있거늘. 자, 그래서 네 손에 있거늘. 자, 지금 집에 재앙이 찾아왔어. 그런데 지금 이거를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 누구야? 너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너 찾아왔다는 거야. 그런데 네가 죽어 어찌 부모와 조상을 저버리지 고자 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읽었듯이 얘 강에 몸 던지려고 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몸 던지기 전에도 죽으려고 했어. 자, 그래서 어찌 부모와 조상을 저버리냐고 하냐. 자, 우리 문중의 참판은 분명이니 내 구하지 못하거니와 너를 구한즉 가히 온 집안을 구하여 회복할지라. 진원 대선 신선께 청하여서 너를 데리러 왔으니 너는 박비 대선을 따라서 재앙을 피하라. 자, 집안에 재앙이 찾아오는데 너는 그 재앙을 피해래요. 누구 따라서? 신선 따라가가지고요. 자, 소저가 어머니를 붙들고 크게 슬퍼 흐느껴 말을 이루지 못하니 부인이 다정에 어루만지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 모두 너의 운명이다. 운명론적 태도. 자, 하늘이 정한 운순이 차마 어찌하겠는가. 받아들여야지. 자, 그래서 내 아이는 본래 통달하여 대의를 알지라. 어서 슬퍼, 그저 슬퍼 말고 보신지책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몸을 지킬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생각해라. 몸을 맞춰 후사를 얻게 함이 대의 아니니라. 자, 그래서 이것도 표시를 좀 해줍시다. 자, 자, 그래서 대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제 이때 당시 관점으로 보자면 이 여성이 보통 대를 잇는다고 얘기를 하진 않지, 맞죠? 이제 대를 잇는 건 남성이 하는 건데 여기서 이게 이제 왜 나오냐면, 그러니까 집에 남자 형제가 있잖아, 그치? 그런데 집안에 재앙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이 온 가족들이 다 죽게 되면 우리 집안에 이 후사를 못 보게 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러니까 이 재앙을 빨리 이제 그칠 수 있게 네가 나서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 집안에 후사가 있는 거야. 근데 네가 죽으면 어떻게 돼? 네 몸을 맞춰서 후사를 얻게 하는 것이 대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가 죽으려고 하는 게 대의가 아니니까 죽으려고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원자는 본래 네 스승이니 쫓아감이 훌륭한 대책이라. 그래서 누구를 쫓아가라? 진원 대신 진원 대선, 그러니까 이제 신선을 쫓아가라. 이분이 너의 스승이다.
도착하라. 자, 그래서 모름지기 나아가고 일시도 물리지 말라.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몸을 보시내라 이 말이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소저가 슬피 울며 이제 대답하기를 소녀의 갖가지 슬픔은 이르지 말고 일신을 보전하며 절기를 세우지 못할 것이오매라고 해서 자, 내가 몸을 지키는 대신에 몸을 지키면 뭘 못합니까? 절기를 세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 지문 안에서 얘가 뭐 때문에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난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본인이 겪는 요 이제 이 불행을 겪게 되면은 어찌됐건 간에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거야. 내가 계속 살아남아 있으면. 맞죠? 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절기를 지키지 못할 바에는 내 한 몸 그냥 죽고 말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찾아와서 또 죽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니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옳을지. 자, 그래서 이제 살아있음이 부질없고 죽음이 마땅한지라 부득이 죽을 마음을 먹었더니 누가 나타나? 어머니가 나타난 거야. 죽지 말라고. 자, 그래서 모친의 가르치심을 받자 없거니와 소녀가 백화를 보호하지 못하면 가문의 대가 끊어지니 라고 했으니까 지금 누구를 지켜야 되는 거야? 백화를 보호하지 못하면 가문의 대가 끊어진대요. 얘가 집안에 있는 남자인가 봐. 맞죠? 자, 그래서 얘가 죽으면 가문의 대가 끊어지니 지금 얘가 뭘 바라고 있냐면 어머니께서 소녀를 도와서 뭘 해라? 이 백화를 좀 지켜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인이 음락하고 소매에서 환약을 꺼내서 소저를 먹이고 일어나매 문득 오색구름이 흩어져서 다시 보지 못하니 흐릿한 중에 놀라 깨달음에 한순간 꿈이라. 자, 그래서 꿈에서 어머니를 만난 거다. 그쵸? 자, 그런데 혀를 불어 상한 것이 여기도 밑줄 그어줄게요.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자결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혀를 물어서 죽으려고 했어. 그런데 지금 꿈속에서 뭐야?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약을 주고 혀를 낫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이제 몸을 던지는 거죠. 자, 그래서 혀를 불어 상한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더라. 이에 좌우를 살피니 희미해진 촛불이 미미한데 주씨는 깊이 잠들었고 시종들이 연달아 밤을 새웠는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자고 있어. 집안에 다 고나여 자거늘 소저가 생각하되 꿈속의 일을 믿을 바 아니로되 돌아가신 어머니의 밝은 가르침이 마땅하사 조금도 희미하지 않고 또한 약을 먹어 혀가 나은 것을 보건대 라고 해서 이게 지금 분명히 꿈속에서 엄마가 봤는데 꿈속에서 엄마가 준 약을 먹었더니 진짜로 내 혀가 나았어. 맞죠? 자, 그래서 거짓으로 알지 못할지라. 아, 이거는 내가 어머니의 진짜 뜻으로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내 이제 달리 죽음에 부모가 주신 몸을 상하게 함이 더욱 죄가 되니 차라리 몸을 깊은 물에 잠기게 하여. 표시. 자, 이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몸을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거기 때문에 몸을 상하게 하는 게 또 유교적 도리에 어긋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소저가 생각해낸 게 뭐야? 내 몸을 성한 채로 어떻게 하는가? 그대로 물에 빠져서 죽는 거야. 그러면 나는 몸을 상하게 아니했으니 부모님이 주신 몸을 이제 지켰어. 그런데 목숨은 끊어야겠어. 왜? 지금 내가 절개를 못 지킬 상황에 놓여 있으니. 그러니까 절개로 지키면서 몸도 상하지 않을 방법으로 물에 뛰어내리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형체 온전히 합의상책이라 하고 즉시 의상을 정돈하고. 자, 그런데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 아주 깔끔하게 갇혀있고 죽습니다. 자, 그래서 고쳐 생각하되 내 이제 죽음에 그 성명을 신변에 지녀서 돌아가 의탁을 삼으리라. 자, 이게 사실 몰라도 되긴 한데 의탁을 삼으리라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이제 여성은 이제 이때 당시로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해야 돼. 보통 누구한테 의탁합니까? 남편한테 의탁하지.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다 유교적 도리의 어떤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성으로서 자, 그래서 의탁을 삼으리라 하고 드디어 혼서와 옷가락지를 내어서 몸에 품고 가만히 후문을 나서서 몸을 수중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에 빠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었지. 맞죠? 자, 그래서 공중에서 황룡이 내려와서 소저를 태워서 공중으로 오르니 정신이 당황하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 몸을 내려놓음에 눈을 들어보니 서역당 곤륜산 제3봉 진원 법선관이라 하였더라 라고 해서 진원 나와있다. 그렇죠? 자, 지금 신선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자기 원래 스승인 사람이라고. 맞죠? 자, 그래서 한 도사가 이르되
네 일찍 시설을 두루 읽어서 식견이 높고 시설을 두루 읽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 유교적으로 교육을 잘 받았다 이 말이라고 했다 그쵸? 자 그래서 시설을 두루 읽어 식견이 높고 사물이 밝으니 내 말이 허탄함을 이제 괴히 여기려니와 대강이 이르나니 너는 전생에 내 으뜸 제자 화선이라. 자 그러니까 사실 알고 봤더니 저기 뭐냐 이 소저가 누구였어? 으뜸 제자 화선이었습니다. 맞죠? 내 너를 데리고 상제께 조회하니 옥제는 이제 옥황상제입니다. 옥황상제. 자 이 상제도 옥황상제, 옥제도 옥황상제입니다. 그래서 너의 아름다운 용모를 사랑하사 이에 광안전, 이 광안전은 옥황상제께서 계시는 궁궐이라고 했습니다. 자 광안전에서 가까이 모시게 하실세 문곡선과 일찍이 바둑을 두어서 그 재주를 보실세 문곡선이 매화선과 사김이 깊고 두텁더니 바둑으로 승부를 다투며 서로를 희롱하여 왈 우리 서로의 마음이 이토록 가까우니 인간의 한 가지로 하강하여 라고 해서 자 지금 서로 승부를 다투며 서로를 희롱하면서 우리가 인간의 한 가지로 하강해가지고 뭐가 한번 되어보자 부부가 한번 되어보자 라고 얘기한다고 했어. 자 그래서 매화선이 웃으며 말하기를 그런즉 그대는 남자가 되고 나는 여자가 되어 그대는 남자가 되고 나는 여자가 되어 이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남자가 이렇게 여자가 아닌데 여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지금 여기 매화선 지금 여기에 바둑 두고 있는 문곡선과 매화선이죠. 자 신선세계에 있을 때는 둘 다 뭐야? 남자입니다. 알겠죠? 신선세계에 있을 때는 둘 다 남자. 근데 얘가 인간세계로 내려와서 뭐가 되는 거야? 여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용모가 매우 아름답고 고운이 내 아내를 삼고자 하노라. 자 옥제 들으시고 저의 인간 세상에 대한 생각이 동함에 모하사. 자 그러니까 옥황상제 입장에서는 인간 세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감히 어디 신선이 인간 세상을 탐해 약간 이런 거지. 그러니까 신선이 최고인데 인간 세상을 가보고 싶어 하잖아. 맞죠? 이거는 벌 받을 일입니다. 하늘 세계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벌 받아서 어디로 내려오는 거야? 적강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서로 남녀를 다투는 거로 바둑을 두어 승부를 결정하라 하시니 문곡선은 남자가 되고 매화선은 이제 하나의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옥제가 두 사람의 사랑에 놀라셔서 그 인연이 멀게 하시고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인간 세상에 내려왔을 때 두 사람을 어떻게 멀리 떨어뜨려 놨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반평생을 가난과 고생을 겪게 하나 재주와 성품이 출중하여 하늘을 감동하게 하여 함으로 문곡은 입신양명하여 이게 여러분들 숙향전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신선이 하늘에 내려가고 선녀가 그 하늘에서 내려가잖아. 그러면 대체로 신선은요 벌을 좀 약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선녀는 벌을 되게 세게 받아요. 숙향전에서도 나오거든. 그게 이제 약간 그 남성 중심 사회에서의 어떤 이야기 흐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게 둘 다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따지고 보면 왜 둘이서 바둑 두다가 야 우리 인간 세상 내려가서 서로 부부 한번 돼볼까 해가지고 그 얘기를 꽁황상제가 혼내면서 내려보낸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런데 지금 문곡선은 남자가 돼가지고 뭐 하냐면요 입신양명합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문곡성은 입신양면하고요 왕후장상의 부귀를 누리게 하고 너는 비록 이번 세상에 여자이나 전생의 몸이 남자라서 공명을 이루어서 천하에 횡행하여 지기를 펴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얘는 임신양면하여 자 그리고 얘는 뭐냐면 여자로 태어났으나 원래 몸이 남자니까 나중에 너도 공명을 이룰 수 있게는 해주겠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 앞에 위에 저 위에 이야기 보면 지금 이 여자로 태어난 소저가 지금 어떤 일 겪고 있어? 가문의 큰 위기를 겪고 있잖아. 그쵸?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네 모친 윤씨 천궁의 즐거우시나 한결같이 너를 잊지 못하여 내게 구함을 청할 뿐 아니라 잠깐 신선의 소질이 있는 거로 금일 구하여 돌아왔나니 네 다시 인간 세상의 뜻이 있어 머물지 않고 바삐 돌아가고자 하느냐. 자, 그러니까 지금 선계로 다시 데려왔거든. 근데 얘 오균은 빨리 뭐 하고 싶어 하냐면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우리 후사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네 어찌 다시 인간 세상에 뜻이 있어서 내려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뭐라 하는 겁니다. 왜 자꾸 인간 세상 가려고 해? 자, 그래서 다시 인간 세상에 뜻이 있어 머물지 않고 바삐 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자, 소저가 환히 깨달아 삼가 감사하며 말하기를 저는 미숙한 속세의 사람으로 어찌됐건 간에 얘는 지금 오균으로 태어났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미숙한 속세의 사람으로 인간 세상에 묻혀서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부모 잃은 슬픔을 품어서 슬픔을 참고 부친의 자애하심에 의지하여 지내었더니 천만 뜻밖의, 그러니까 지금 이 불행이 뭐였습니까? 형제끼리 싸우는 불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싸우지는 안 나와. 그러니까 형제끼리 싸우는 불행에 빠져가지고 우리 집안 지금 풍비박산되게 생긴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형제끼리 서로 해치는 경고를 당하여서 차마 인생에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할 마음이 없어 일신을 수중에 던져서 깨끗이 귀신이 되고자 하였더니 자, 이제 선생의 큰 은혜를 입어서 남은 목숨을 구하여 살려주시고 거두심을 얻사오니 어찌 다시 홍진의 나감을 생각하오며 영화와 치욕에 관계하고자 하리까마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래는 내가 홍진에 다시 돌아가는 건 좀 그래. 이때까지 겪은 일 생각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절서 멀어지고자 지금 이 물에 몸을 던졌는데, 맞죠? 자, 하리까마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문이 불행하고 형제가 인의를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교적 도리를 어겼다 이 말이야, 맞죠? 자, 가문이 불행하고 형제가 인의를 몰라 바르지 않은 길에 들어서 권력을 탐하고 세력을 즐기니 머지않아 큰 화를 만나서 일가가 패망하고 노부가 나라에 충성을 다하여 섬기다가 자식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몸을 보전하지 못할까 근심하오나니. 자, 여기까지 끊으면 자, 지금 형제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안 좋은 이유가 뭔데? 이 가족 간의 인의를 지키지 않고 뭐 하는 거야? 권력을 탐했던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 노부, 늙은 아버지가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음 때문에 지금 몸을 보전하지 못할까 걱정된다. 이것도 뭐야? 유교적인 도리지. 왜? 이 부모님에 대한 걱정. 맞죠? 자, 그래서 엎드려 바라건대 노선은 대자 대비하사 노부의 목숨을 보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이유가 뭔데? 아직 늙으신 아버지가 남아있기 때문이야. 맞죠? 그러니까 노사가 얘기합니다. 네 사정이 그러한즉 네 무예를 배웠다가 나라에 변이 있거든. 공과 업적, 공명이죠. 공과 업적을 세워서 명성을 더 높이고 이름을 천하에 알리며 어떻게 해라? 가문을 일으켜 세우면 된다. 입신양명해가지고 입신양명해서 가문을 일으켜 세우면 돼. 그러니까 너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연습해서 나라에 큰 도움을 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부분 도예와 도수를 익힌 하오규는 세속으로 돌아와서 남장을 하고 자문에 급제합니다. 이게 이제 딱 전형적인 어떤 선비로서의 그 입신양명 루트죠. 자, 그런데 지금 뭐 했어? 남장하는 거죠. 남장, 여성인데. 자, 그래서 이제 나라의 반란이 일어나자 오규는 원수가 되어서, 원수는 군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원수가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는 지금 뭐야? 이 반란군이랑 싸우는 얘기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결국은 뭐야? 한 번에 이기는 이야기. 그리고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길에 양진영이 전쟁할 새 천진의 문이 열리는 곳에 용봉 1월기와 황금도끼를과 좌우로 둘렀고 붉은 일산이 붙이는 곳에 무수한 갑옷 입은 군사가 한 수레를 밀어 나오니 이는 하원수라. 자, 이 하원수가 오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냐면 아주 좀 이렇게 기가 차게, 이렇게 기똥차게 나오고 있는 거 아주 멋있게,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전체 이제 이 오균이 아주 이 근엄하게 아주 장엄하게 이렇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호용은 크게 웃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여성이고 이러다 보니까 덩치가 작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중국의 인재 없음을 알 수 있도다. 저 어린아이로 대장을 삼아서 보내어 감히 나를 항거하리요 라고 해서 지금 겉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저 어린애를 지금 대장으로 삼아는 한 주먹거리겠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죠. 겉모습을 보고. 자, 그래서 이제 하원수가 크게 노하여서 친히 창을 빼어들고 말을 달려 바로 호용을 취하여 서로 무기를 부딪히고 몇 번 지나지 않아 원수의 칼이 빛나며 호용의 머리가 말 아래로 내려지니, 그러니까 이제 원수가 바로 이긴 겁니다. 자, 남은 무리가 다 항복하거늘 원수가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위로하니 지금 백성이 춤추며 기뻐 승복하더라 라고 했으니까 뒷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 이제 입신양명 공을 세웠잖아. 이걸 바탕으로 이제 뒤에 무슨 얘기 나오겠어? 가문 무너진 이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 가족끼리 다 친하게 지나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 맞죠? 자, 31번부터 한번 볼게요.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규는 자신의 몸이 회복된 것을 보고 어머니를 만난 일이 거짓이 아니라고 믿었다. 맞나요? 맞죠? 자, 그래서 이 자신의 몸이 회복된 거 요 혀를 보고 알았다, 그렇지? 자, 다음 오규는 자신이 지닌 혼서와 옷가락지를 후문에 던졌다. 맞나요? 어떻게 했었어 아까? 이 혼서랑 옷가락지는 전부 뭐랑 관련되어 있겠어요, 여러분들? 결혼이랑 관련되어 있겠지. 그러니까 호조는 이미 결혼을 한번 한 사람입니다. 맞죠? 자, 그 상태에서 혼서, 결혼서약서, 그 다음에 옷가락지, 결혼반지겠지. 이거 다 가지고 뭐 한 거야?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후문에 던진 게 아니라 얘를 품고 몸을 던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물에 던졌죠. 물에. 자신의 몸을 물에 던졌죠. 그래서 아닙니다. 자, 다음 옥제가 문곡성에게 매화선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했다. 맞나요? 아닙니다. 자, 문곡성이랑 매화선이 우리 서로 부부로 태어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화가 나서 하늘에서 땅으로 보낸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명령한 적 없습니다. 자, 다음 진원자는 서둘러 인간 세상으로 가지 않는 오균을 꾸짖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서둘러 인간 세상으로 가려는 오균을 꾸짖었지. 이해됩니까? 자, 가지 않는이 아니고 가려는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말 반대말로 바꿔가지고 학교에서 선지로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다음 호용은 하원수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위축된 태도를 보였습니까? 아니지. 아주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였지. 그렇죠? 또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죠. 상대방을 무시하는, 오균을 무시하는. 그렇죠? 자, 이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A와 B인데 이 A가 뭐냐면 꿈속입니다. 꿈속. 어머니가 꿈속에 나오는 부분. 진원대선 따라서 가라. B는 뭐냐면요, 오균이 어머니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탁하는 게 이제 그 이름 뭐냐, 백화 집안에 얘를 좀 지켜달라라고 하는 부탁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보면 모치는 오균을 구하고자 하는 진원대선의 의도를 알려주고 있다. 맞나요? 자, 그냥 모친이 오균을 구하고 싶은 건 맞아. 근데 그게 지금 진원대선의 의도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모친이 오균을 구하고 싶어서 누구를 찾아가라고 하는 거야. 진원대선을 찾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자, 진원대선의 의도가 아니죠. 이거는 지금 어머니가 오균을 살리고 싶어하는 의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자, 다음 2번 B에서 오균은 자신이 죽음을 피하고 신체를 보존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아니죠. 오균은 죽으려고 했죠. 자, 다음 3번 A에서 모치는 오균이 시련을 겪어야 하는 정당성을, 그 다음에 B는 이제 오균은 모친이 시련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다 틀렸죠, 이거는. 자, A에서 모친은 오균이 시련을 겪어야 하는 정당성이 아니고 시련을 피해야 하는 정당성입니다. 시련을 피해야 되는 정당성은 뭐였어? 집안의 후사를 볼 수 있게 해놔야 된다. 자, 다음 4번 A에서
이제 모친은 오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만료하는 이유를, 그 다음에 B에서 오균은 모친이 자신이 도와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자 봅시다. 하고자 하는 일 뭐였습니까? 자결이었어요. 자 그래서 자결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백화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A에서 모친은 사물에 빗대어 가문의 위기를 강조하고 그런 내용 없습니다. 자 다음 이제 B에서 오균은 상황을 가정하여 가문의 위기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도 회피한 적 없죠. 자 그 정답은 4번. 아 미안합니다. 사물에 빗대어 있다. 요게 뒤에 누란 같아라고 되어 있거든. 표시해 줍시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야. 뒤에가 틀린 말이야. 자 다음 33번. 자 하진양 풍룡에서 이제 신념을 지키기 위한 여성 인물의 선택은 선계의 개입으로 극적 효과를 얻습니다. 선계의 조력자들은 비현실적 방법을 통해서 인물에게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하거나, 자 선계의 조력자 비현실적인 방법, 위기를 극복할 방법 제시합니다. 자 인물은 위기의 순간에서 구출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일단 첫 번째 선계의 조력자는 누구라고 봐야겠어? 어머니라고 봐야 됩니다. 맞죠? 자 어머니가 어떻게 지금 꿈속에 나와가지고 앞근표를 고쳐줬어요. 맞죠? 자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해줬고요. 인물은 위기의 순간에서 또 뭐야? 이 진원대선이 내려와가지고 구출해주지. 맞죠? 자 또한 전생의 정보나 가문을 보존할 능력을 지닐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무예를 배워서 입신양명해라. 그렇죠? 자 다음 이러한 선계의 개입은 인물이 새로운 역할을 자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 자 이거까지는 아마 안 나올 텐데 좀 알아보자면 새로운 역할을 자각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얘 가문 어떻게 시켰는데? 흔히 입신양명이죠. 입신양명에서 가문 시킨 겁니다. 근데 입신양명은 보통 어느 성별이 하는 겁니까? 여성이 하는 거야. 맞지? 그냥 남성이 하는 겁니다. 맞죠? 남성이 하는 건데 얘는 여성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데? 오, 전 대답 잘하네. 맞습니다. 자, 전생의 신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생이 남자라서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야기에서 얘가 전생이 남자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야. 입신양명을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역할을 자각한다는 건 자신의 입신양명의 역할을 말합니다. 자기가 원래 신선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영국적 면모를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한다가 되겠죠. 자 볼게요. 1.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오균에게 진원자를 쫓아가며 훌륭한 대책이라고 알려주는 데에서, 자 선계의 조력자 아까 쌤이 설명했다. 그쵸? 맞는 말. 자 다음 2번. 도사가 오균에게 이번 세상의 여자이나 전생의 몸이 남자라고 하는 데서, 자 선계의 조력자가 인물에게 제공한 전생의 정보, 넌 신선이었어. 맞죠? 맞는 말. 자 다음 3번. 오균이 도사에게 형제끼리 서로 해치는 병고 때문에 깨끗이 귀신이 되고자 하였다고 하는 데에서 선계의 조력자에 의해서 인물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군. 맞나요? 새로운 역할은 뭐가 돼야 된다고 했어 아까 쌤이? 입신양명. 그래서 뭐 나갔습니까? 전쟁에 나갔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맞죠? 요거는 죽으려는 이유였습니다. 왜냐면 이게 부모에게 진짜 절대 하지 못할 정말 큰 불효란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 집안은 이제 풍비박스 나가지고 이 꼬라지로 있는 거야. 이거에 자신이 이제 이거는 내가 유교적으로 도리를 도저히 다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다 라고 하면서
뛰어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소저가 죽으려는 이유라고 봐야 돼요. 자, 다음 도사를 만난 옥균이 자신이 큰 은혜를 입어서 남은 목숨을 구하였다라고 하는 데서 인물이 선계의 조력자에 의해 위기의 순간에서 구출되었음을 알 수 있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큰 은혜를 입어서 남은 목숨, 이거 어떻게 구했어? 하늘에서 황룡이 내려와가지고 태워갔지. 그렇죠? 맞는 말. 자, 다음 5번. 하원수가 무기를 부딪히고 몇 번 지나지 않아서 호용의 머리를 베고 백성을 위로하는 데에서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모, 영웅적인 면모. 요건 이제 여성 주인공이 나오는 영웅 소설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말. 정답은 3번. 자, 다음 요거 소설 봅시다. 현대 소설. 이거는 뒤구나. 14페이지.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인물 관계만 한번 싹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영감 이름 뭐였냐? 영덕이었나? 두식이 영감. 두식이 할아버지.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앞부분에서 이 두식이 할아버지랑 그 다음에 누구랑 대화합니까? 한영이랑 대화하죠. 맞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할아버지랑 손자 관계입니다. 맞죠? 이게 나중에 드러나. 이 앞부분에는 안 드러나죠. 맞죠? 자, 그리고 여기 사이에 또 누가 끼어 있습니까?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는 한영 아범이었나? 뭐 아버지? 한영 아버지, 한영 아범.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한영이랑 친구 관계인 사람 나옵니다. 춘길이. 맞죠? 춘길이 아버지는 모르겠으나 춘길이 할아버지는 누군지 알아요. 재담영감. 그렇죠? 그래서 앞부분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이 두식의 할아버지가 한영이한테만 이야기합니다. 야, 만약에 그 뭐 이런 집이 있는데 이런 거 뺏긴다라고 하면 너는 맡길 것 같아, 안 맡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약간 떠보듯이 질문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한영이는 이 두식의 할아버지의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어서 좀 선뜻 대답을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 두식의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였습니까? 요 춘길이네 집을 자기가 가져오는 거였습니다. 맞죠? 왜냐면 이 춘길이가 지금 딴 데 빚을 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빚을 다 못 갚으면 춘길이 집 뺏기게 생겼는데 그 뺏길 바에야 난 내가 가지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나오는 게 뭐였어? 두식의 할아버지가 이 춘길이 집을 뺏어갈 궁리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차라리 내가 이 집을 가져가는 게 재단 영감이 차라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앞부분에 나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관계가 짜여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대화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각각의 성격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자, 한영이는 춘길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인정 넘치는 눈빛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춘길이 대신에 이 춘길이네 빚을 대신 갚아주고 이 집을, 춘길이 집을 할아버지가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뭐 챙겨주라고 합니까? 춘길이 생활비 좀 챙겨주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야지 춘길이도 좀 먹고 살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두식이 형과 뭐라 합니까? 막 뭐라 하잖아. 맞지? 자, 그래서 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모습에서 어떤 성격을 좀 볼 수 있어요. 이 두식이 할아버지는 굉장히 인색하고 돈이 최고다. 이 돈에 대한 이 욕심, 돈 욕심이 매우 많다. 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물질적이다. 맞죠? 물질적이다. 자, 이제 요때까지가 이제 앞부분의 이야기였고요. 중략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제 한영이가 아픕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아픈 한영이를 살리기 위해서 두식이 영감이 뭐 해야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둘씩 팔아야 했어요. 맞죠?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둘씩 팔아야 됐는데 이 두식이 영감네가 이 빨리 집을 팔아야 된다, 빨리 재산을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강 사장이었나? 사장 이름이 누구였냐?
강사장 맞죠? 자, 이 강사장이 이 두식이 할아버지네 집안이 지금 빨리 다급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느긋하게 대처합니다. 아, 이것보다 좀 더 깎아야 되는데 좀 더 깎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또 이제 빨리 결제 안 해주고 이러니까 자꾸 이 두식이네 이 아들인 이 한영 아버지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을 자꾸 내리고 내려서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 헐값에 팔아버립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미 두식이 할아버지는 정신이 없는 상태야. 맞죠? 자, 그래서 집에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고 집에 막 널브러져 있고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뭐 고장났다, 치매가 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 두식이 할아버지네가 이 몰락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한영 아버지가 결국은 이 두식이 할아버지네 이 재산을 전부 다 팔아치우고 한영이의 수술비, 그 병원비를 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좀 보자면 A의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A 한번 찾아볼까요? 자, A 요거 쌤이 화면에 넘기지 않을 거고요. 그냥 요 지문으로 한번 봅시다. 앞에 정신 차리고. 자, A 암만 생각해봐도 그 집을 딴 사람한테 넘어가게 하는 이보다 내가 맞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밑에 지하의 재단 영감도 잘한 처사라고 할 거다 라고 하면서 약간 좀 합리화하는 거잖아. 자기가 충길이네 집 뺏어가는 거. 맞죠? 자, 근데 나중에 나오지만 이 재단 영감이랑 아니 나중에 안 나와요. 이제 그냥 이야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 재단 영감이랑 그 다음에 요 두식이 할아버지랑 원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나와 친한 동네 형 동생 사이 하던 사람의 손자네가 살고 있는 집을 지금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A 볼게요. 서술상의 특징 보시면 자, 그래서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정 인물의 시선을 중심으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맞나요? 맞다, 그쵸? 자, 그래서 이게 특정 인물의 시선이 누구 시선인데? 이렇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정말. 자, 두식이 할아버지. 요거는 여러분 앞에 넘어가가지고 표시 하나만 좀 해줍시다. 이 소설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이 소설은요, 여러분들 시점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시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전제적 시점이야. 알겠죠? 전제적 시점이야. 그래서 요거 전제적 시점이니까 세 줄 읽으면 알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맞지? 근데 이 시점 얘기를 그때 왜 썼냐면 사실 읽다 보면 요 특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요거예요. 이게 지금 서술자가 하는 말인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서술자가 하는 말은 맞아. 근데 마치 서술자가 누구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자기가 두식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혹시 느껴집니까? 마치 1인칭에서 속마음 얘기하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소설은요, 서술자가 그 사람의 내면을 얘기할 때는요, 그 사람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1인칭으로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뒤에 나중에 보면은 그 강사장의 마음속도 얘기하거든요. 강사장의 마음속도 마찬가지로 마치 자기가 강사장인 것처럼 들어가가지고 강사장이 1인칭 시점으로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되게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분명히 전지적 서술자이지만 요 부분만 보면은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얘기하고 있다.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다음 2번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인물의 내면. 공간이 변하면서 인물이 내면이 변하진 않지. 맞죠? 자, 다음 중심 인물의 행동을 제시하며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아니죠. 자, 다음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 병렬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음 중심 인물의 외향적 특징 묘사에서 아니고요. 사건 해결의 실마리도 아니지. 앞부분이잖아. 맞죠? 자, 다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에서 리을까지 봅시다. 지금 요게 대화하는 부분인데 어떤 대화하는 부분이냐? 한영이가 할아버지한테 그 춘길이 목도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해? 무슨 뭘 챙겨줘? 라고 얘기하면서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춘길인데 집 팔면 혹시 한 얼마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냐? 라고 은근슬쩍 물어보는 대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영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가치를 높게 불러서 얘기합니다. 혹시 기억나요? 그 부분이 어딨냐면 여기 140~50만원 이 부분이 할아버지가 충길이 거 아무것도 안 챙겨줄 것 같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집값을 조금 더 약간 이제 가치를 올려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영이한테 좀 떨어지는 게 뭐라도 있을 테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신 나간 소리 작작 해라고. 그 집이 무슨 140~50만 원씩 하냐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 앞부분에 대화 나오는 부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리을입니다. 자, 볼게요. 기억부터 리을은 드러난 바람이 상대에게 수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에서 미음은 전부 뭐냐면요. 자, 전부는 아니구나. 그렇죠? 자, 기억은 리을에 드러난 바람이 리을이 뭐였는데요. 자, 앞으로 움막이라도 우리고 좌판장사라도 할 미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하는 거. 뭐야, 돈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쟤도 살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데 여기에 드러난 바람이 상대에게 수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뭐 한 거야? 춘길이에게도 얼마 좀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맞는 말이죠. 자, 다음 디귿 대사는요. 그래가지고 돈이 붙어있겠니? 재물은 영물이야 라고 하면서 돈이 최고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 아끼려고 해야지. 돈 주려고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 춘길이한테도 얼마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에 대해 담긴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한 말이다. 맞는 말이지. 그렇죠? 기억은 춘길이에게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재물은 영물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맞는 말이죠. 자, 다음 3번. 디귿은 니은에 담긴 문제 상황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속내가 담겨있는 말이다. 니은은 돈 한 푼 없이 당장 어떻게 살아갑니까? 집도 없이 라고 하는 한영이가 할아버지한테 춘길이 걱정하는 내용이란 말이야. 맞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 상황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속내가 들어가 있는 말 맞죠? 야, 재물은 영물이야. 아,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니은은 춘길이 걱정하는 거 관여하지 않겠다. 드러나죠. 자, 다음 4번. 미음은 집 넘어가는 거야. 그냥 내버려둬도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한영이가 얘기하는 건데 집은 할아버지가 안 사도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춘길을 좀 챙겨주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나서 영감이요. 얘 봐라. 얘도 꽤 일리 있는 얘기를 하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음은 니은에 나타난 의문이 해결될 수 있음을 통해서 상대를 안심시키는 말이다. 아니죠. 안심한 게 아니고요. 상대를 설득하는 말입니다. 상대를 안심시키는 말이 아니고 상대를 설득하는 말이야. 그 다음 미음은 리을에 드러난 입장에 덧붙여서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말이다. 이게 맞는 말이지. 그렇죠. 틀린 말 맞는 말. 결국은 미음의 문장에 담겨있는 의미 자체가 뭐야? 그냥 할아버지 설득하려고 최대한 맞는 말 해가지고 설득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다음 41번 A 어디에 나옵니까? 찾아보세요. A. 아, 강 사장이 주판을 튕기고 있는 거네. 그렇죠. 자, 그래서 A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봅시다. 단기적인 손익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를 위한 최적의 방법을 탐색하고 있음을 뜻한다. 맞나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위한 최적의 방법을 탐색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신이 이렇게 주판을 튕기면서 계산적으로 좀 깐깐하게 굴면은 훨씬 더 나한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는 겁니다. 맞죠? 강 사장은 이미 이 두식인의 영감 집안 사정을 알고 행동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2번 자신에게 돌아올 손익을 따져보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생각하고 있음. 자신에게 돌아올 손익,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해타산적, 계산적.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2번. 자, 다음 3번 봅시다. 이미 발생한 손익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닥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음. 강 사장한테는 아무런 위기도 오지 않아요. 맞죠? 강 사장은 그냥 이 싼값에 이 집을 사는 이익밖에 이익만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다음 4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익까지 고려하여서 전혀 아니죠. 다른 사람의 손익을 뭐하러 고려해 강 사장이. 다음. 불확실한 손익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닙니다. 정답은 2번. 자, 다음 보기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오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여러분 치는 수능 때는 현대문학에 보기가 없다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이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작품 내용을 해설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 없다고 했어요. 대신에 여기에 지금 뭐가 나와 있습니까?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이 나와 있어요. 사회문화적 배경. 볼게요. 1970년대 산업화를 통한 한국의 경제성장 이면에는 농촌사회의 구조적 붕괴가 있었답니다. 자, 잘 보세요. 보기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분명히 이러한 내용이 작품 속에 담겨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 작품 속에 있는 장면 몇 가지를 떠올려야 돼요. 자, 볼게요. 농촌 내부에서 고리대금으로 자본을 축적한 소자본가. 누군데? 춘길이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겠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맞죠? 자, 농촌에 살다 보면 자꾸 빚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왜 그럴까요? 돈이 많이 안 벌리니까. 맞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업이 주 산업이어서 괜찮았는데 가면 갈수록 산업화가 될수록 농업이 주 산업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점점 가난해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지나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옛날만큼 쌀도 안 먹어. 막 밀가루니 뭐니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농촌 입장에서도 뭔가 자꾸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농촌 사회의 구조적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소자본가들에 의해서 공동체 균열이 초래되었고요. 이들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농민의 경제적 우위를 점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영세 농민에게 경제적 우위를 점하였고요. 그래서 공동체로서 유대감보다는 무엇을 우선시하는 태도?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누구한테 보여? 두식이 영감. 그 다음에 강 사장한테도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구성원들의 신뢰관계는 와해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가 되기 전까지는 두식이네 집이랑 춘길이네 집은 서로 사이가 좋았겠지. 맞죠? 그러니까 한영이도 춘길이 챙겨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분명히 사이 좋았던 이 농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둘씩 파편화 무너지고 있는, 그게 이제 붕괴되고 있는 거야. 맞죠? 자, 한편 도시 자본의 유입이 중개인을 통해서 가속화되어서 농촌의 토지는 헐값에 계약되었는데 누구 모습? 강 사장 모습 떠오르죠. 농촌 소자본가는 자본 내 논리만을 따지는 도시 자본의 거래 조건에 예속되는 등 도시 자본의 하부 기제로 전락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선지 보자면 두식이 영감이 오부오리, 이 오부오리가 이제 이자, 변리 얘기 나오는 부분입니다. 맞죠? 자, 변리 얘기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 이자 되게 많이 받는 거라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두식이 영감이 뭔 이자를 이렇게 많이 받냐면서 뭐라 하잖아. 기억나죠? 자, 그래서 자, 고리대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상황 드러납니다. 맞죠? 다음 2번 두식이 두식이 영감이 변리가 얼마나 나가는지만 관심을 보이면서 춘길이가 돈 한 푼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에서 이 사람은 지금 춘식이에 대한 연민이 있어 없어? 없어. 뭐만 따져? 이익만 따져. 왜? 돈 빨리 갖고 싶은데 하필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어?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갚아야 되잖아. 월요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월요일 하루 동안 뭐가 생겨? 이자가 생기잖아. 그래서 그 하루치 이자가 얼마가 더 나갈지 요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익을 우선시하는 농촌 소자본가의 모습 나타나는 거 맞지? 자, 다음 충길이가 얼만큼 돈을 발해서 이제 두식 영감을 찾아낸 게 아니겠냐고 한영이 말한 것에서 신뢰관계가 무너진 농촌 구성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맞나요? 맞아요? 뭐가 아닌데? 저기서 알 수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왜 확인할 수 없는데 그러면? 돈을 발해서 찾아낸 걸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거랑 관련이 없는. 그쵸? 자, 그것도 그렇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한영이 말한 것에서 라고 되어 있죠. 잘 보세요. 자, 한영이는요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어떤 사람이야? 돈의 영혼을 팔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거 이해돼요? 한영이는 인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충길이를 좀 이렇게 도와주고자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영이가 말한 거에서 한영이가 말하는 그 대사에서 무너진 농촌 구성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맞죠? 자, 일단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했듯이 내용도 그거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뭐가 됐든 간에 이 문장에서 그냥 벌써 아웃이야. 알겠죠? 자, 다음 강 사장이 두식 영감 내 사정을 듣고 땅을 아주 싼 값으로도 후려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게 아까 딱 위에 나온 거랑 똑같아요. 요거 농촌의 토지를 헐값에 계약되고 도시자본의 거래 조건에 예속되는 모습 맞죠? 자, 그래서 강 사장이 두식 영감 내 사정을 듣고 땅을 아주 싼 값으로 후려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에서 농촌의 토지가 자본의 논리에서만 평가되는 상황 맞다. 그치? 자, 다음 강 사장에게 약점을 잡혀서 별 수 없이 한영이 아버지가 두식 영감의 토지 문서와 인장을 내놓는 것에서 도시 자본의 거래 조건에 매인 농촌 소자본가의 모습 드러나지. 맞죠? 정답은 3번.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한글 맞춤법 그 맞춤법 조합을들이 좀 나눠줄 건데 여기 있는 거 한번 좀 살펴보세요. 그러면 좀 내가 뭐 좀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여기서 좀 찾아보면 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거나 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만 내가 따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음 시간에 좀 봅시다. 자.